동작 그만!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하수상하고 여수상한 곳이 바로 동작이에요.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최근 10년간에 보니까 전부 미래통합당 쪽에서 4번을 이겼어요. 또 하나의 강남이다.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의 진보 세력과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. 나경원 대 반나경원의 대결. 누가 더 결집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. 예, 시사저널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과학적으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배 소장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동작을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종로, 광진을과 함께 이 동작을 현역 의원은 나경원 의원입니다.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꺾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 지역으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동작을의 승패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에 한 2번 당선이 됐던 곳이고 그 전에는 또 정몽준 의원이 당선됐고 물론 그 앞에는 현재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. 그런 지역인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탈환을 하는 것이 또 나경원 의원 미래통합당의 기세를 꺾는 데 중요하다.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동작 그만! 정작 그만!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. 바로 이 지역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, 다른 지역보다도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하수상하고 여수상한 곳이 바로 동작이거든요. 예. 그런 만큼 동작 그만! 네. 할 수밖에 없는 것. 네. 그러니까 어떤 후보로 결정하지 못하고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동작 그만 네.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현역 의원은 있죠.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여당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여당의 공적이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거든요. 네.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는 나경원을 이겨야 된다 하는 각오로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는 있는데 왜 여당 지도부에서는 동작 그만 했을까?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나전 원내대표를 일종의 저격하기 위해서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지역을 누비고는 있는데 네. 정작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또 많이 요즘 하고 있는 이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동작을로 보낼까라고 이야기되고 있다가 이 지역에서 철회를 해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서 광진으로 간 것처럼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 여당 후보들이 여럿 있습니다. 이 지역 나경원 의원이 이제 처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18대 중구에서 국회의원 했죠. 그리고 19대, 20대 이 동작을에서 현역 의원을 했습니다. 아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5선 고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고비를 맡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지역 간단히 한번 지난 선거 결과 한번 돌이켜 볼까요? 네. 20대 때 선거인이 16만 1,781명이었습니다. 나경원 후보가 43.40% 얻었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동준 후보가 출마했었는데 31.45% 얻었습니다. 국민의당 후보가 많이 얻었어요. 장진영 후보가 24.54% 얻었습니다. 그 전에 19대 때는 이제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나왔었는데 50.80%, 민주통합당의 이계한 후보가 44.04%, 18대 때로 가면은 한나라당의 정몽준 후보가 54.41%,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후보가 41.50%. 이 대략 이렇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재 미래통합당 세력 쪽이 좀 앞섰습니다. 그런데 18대 때 대통령 선거 2012년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45.37%, 문재인 후보가 54.22% 얻었습니다. 물론 동작구 전체의 결과입니다. 이거 보면요. 국회의원 선거 때는 최근 10년간에 보니까 전부 미래통합당 쪽에서 4번을 이겼어요. 그런데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선거는 전부 다
현재 민주당 쪽에서 이겼습니다. 왜 그랬느냐?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랬느냐? 동작갑이 포함이 된 거예요. 아, 동작갑이.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른바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네네. 첫 번째 또 하나의 강남이다. 또 하나의 그러니까 강남이다. 이른바 우리가 사당대로 쭉 가는데 경문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반포, 구반포 쫙 사당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이 지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대로변의 동작을입니다. 이 지역에서 총신대 입구역부터 시작해서 저기 상도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쭉 연변에 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좌우로 이 동작을인데 이른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사실상 길 건너면은 방배동이에요. 바로 강남. 그러니까 여기 강남 아니냐? 학군 자체도 이 서초구와 공유를 합니다. 경문고등학교, 반포중학교,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뭐 여러 여자 서문여고 등등, 동덕여고 이런 곳은 학군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동작을 지역은 사실상 강남 아니냐? 근데 동작갑은 흑석동 김의겸 또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자입니다. 투자를 했던 그런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쪽의 정서가 좀 달라요. 그래서 동작갑은 내내 진보 쪽 야당 쪽이 계속해서 당선을 해왔던 곳이고 과거에 우리가 이 7선 8선 했나요? 이 서청원 의원이 처음에 정치적 텃밭을 갖고 있던 곳이 본인의 또 모교이기도 하고 바로 중앙 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인 거죠. 그래서 서청원 의원을 가리켜서 흑석의 맹주다.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두 정서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. 상도동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과 쭉 내려와서 총신대 입구역에서 태평백화점으로 쭉 연결되는 요 라인 쪽이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강남구로 평가받는 강남 3구 이제 합해서 강남 4구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런 만큼 지난 또 지지난 총선 때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낙선을 당할 뻔했어요. 낙선될 뻔했어요.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민주 진영 내의 분열이었죠. 민주당 후보 내에서 그때 당시 나와 출마를 했던 것이 노회찬 후보예요. 아실 겁니다. 노회찬 후보가 나왔었는데 그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거의 당선 일보 직전이었어요. 982표가 제가 기억하기로 김종철 후보가 그 표를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나경원 대 반나경원이다. 이쪽 전선은. 그런데 반나경원 단일화가 되느냐? 정의당은 안 나오느냐? 이쪽이 민중당은 안 나오느냐?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은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의 진보 세력과는 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 만큼 호시탐탐 진보 진영에서는 너 나갈 것 없이 내가 나갈 거야 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. 그래서 이 지역은 진보 단일화가 또 무척 중요한 곳이기도 할 겁니다. 이게 배 소장의 분석과 일치하는 분석인데 이 보면요 참 묘한데 계속해서 이 동작을 지역이 그동안에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졌던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지역입니다. 과거에 보면 이계한 후보라든지 정동영 후보 또 이제 노회찬 후보도 마찬가지였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뛰고 있는 후보가 있어요.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은 많죠. 이 지역에 섣불리 낙하산을 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알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미 지역에서 텃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인지도는 모를 리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왔으면 그만큼 알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인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.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로 작동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또 지난 2016년이 당시에 옥새 들고 나르샤 막장 공천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공천 파문이 상당히 강했거든요.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여당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어요. 강남구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강남 3구와 비슷한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아니 우리는 핫바주 왜 우리한테 그냥 덜커덕 그냥 후보자를 날리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면 원래 생각했던 대통령의 마케팅 효과를 못 누리거든요.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. 그래서 여당이 가급적 여기에 공천을 한다면 지역적인 경쟁력도 있을 법하면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. 적어도 동작에 대한 자존심을 좀 세워줄 부분이 있겠죠. 왜냐하면 동작 유권자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존심 중에 하나는 아니 우리가
매일 낙하산을 하니까 강남 사구면 사구지. 예. 또 우리가 무슨 합하지도 아닌데 자꾸만 낙하산을 왜 하느냐. 그런 이런- 게 있는 거죠. 예,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좀 불만이 있거든요. 또 서운한 심정이 있거든요. 이걸 얼마나 헤아린 공천이 되냐가 중요해 보입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가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또 이 공적이 돼 있는 상태고 여당으로서는 그런 상태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중앙대학도 가깝고 그 인근에서 또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학부모들도 있고 또 여기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. 그런 만큼 과연 이런 데 있어서 나경원 지역구 의원이 역할을 했느냐 못했느냐 네.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유리하지 않은 하지만 나경원 대 반나경원의 대결 누가 더 결집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. 예, 한번 동작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.